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예비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 중인데요. 제가 지금은 주 4회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에는 고1을 하고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을 화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가 각각 학계당 반당 14개씩 있어서 일단 제가 지금 수요일, 토요일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월 달에 제가 예비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특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제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사실 수원수투가 이제 대수랑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 내부 세부적인 사항에서 변동된 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까지 했던 구조대로 쭉 이행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과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탐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 2학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전략만 좀 변화될 뿐이지 사실 수원수투의 내용 자체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공통수학 1학년 수학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게 되면요 5등급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4% 안쪽으로 들어오면 1등급이고 11% 안에 들어오면 2등급이고 그 다음에 23%는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컷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축약이 되면서요. 10% 안쪽이 1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까지가 2등급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1, 2, 3, 4등급이 쭉 두 개 등급으로 축약이 되면서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10% 언저리에 있는 이 친구들이 있죠. 10%에서 20%, 30% 지금 중학교 수학 시험을 보면 이게 A가 나온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는 그냥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40% 정도가 A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변별을 할 수 없고 지금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딱 성적이 나와요. 학교에 등위가 나거든요. 선생님 저 수학 다 맞았는데 다 맞은 애가 30명이래요. 이런 일들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충 우리 아이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지금 모집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한 30% 즈음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반에서는 그 10%쯤으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반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제일 애매한 게 이 10에서 20%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내신 등급에서 1을 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시를 잘 쓰냐 마냐가 조금 관건이 될 거예요. 일단은 5등급제랑 공통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수학 상이라고 지금까지 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으로 뛰어넘었는데 이 자리에 행렬과 경우의 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1학년 시험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다항식에서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학교가 이 방정식, 부등식 즈음에서 중간에 단원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2차 함수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시험 범위를 끊는데 아마도 내년도에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마도 2차 함수에서 끊는 학교가 더 많을 거고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똑같을 텐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행렬하고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행렬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매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수능 문제에서 쫙 빠지고 지금 다시 행렬이 들어왔는데 그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역행렬 가지고 물어보는 이 어려운 내용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덧셈, 뺄셈, 곱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수업을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의 행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이 동네에서 시험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집합의 개수와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 상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합과 함수를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우는 이 집합 함수의 개수로 물어보는 문제 자체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함수와 집합 내용 갖다 개수를 물어볼 때 거의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의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라이트해졌기 때문에 일단 1학기 시험 대비에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이 작업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매해 했던 이 루틴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2학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이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부터 미리 뭘 선행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렬은 특히나 아마 겨울방학에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얼추 조금 좀 무게감이 줄어든 교육과정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명제 함수 구조로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재 오픈하고자 하는 매해 지금 예비고 1학생들 오픈할 때 5월 달에 먼저 기존에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모집 대상은 보통 지금 방금 말씀드린 20에서 학교에서 이 정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성적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집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런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열심히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거 그냥 꼼꼼히 다 하고 있는데 왠지 성과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그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 구조나 이런 것들에 타고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사실 근데 주면 모든 걸 다 하긴 하죠. 그런데 아무리 풀어도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일단 지금 모집 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금 불성실한 잘못된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냥 잘못된 풀이법으로 그냥 마치 찍듯이 풀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머리가 좀 좋긴 한데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교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학생들은 1학년 올라가서 내신 시험 보면 반드시 깨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게끔 내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저는 지금은 수투죠. 지금은 수투인데 이제 미적 원으로 바뀔 것까지 하는 그 선행 구조까지 제가 12월까지 탄탄하게 마무리를 짓고 겨울방학에 고등수학이 아니라 공통수학 원투로 이제 실제 내신 대비로 넘어가는 커리큘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녀 유형이 있으시면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성적대가 10% 안쪽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처음에 모집했을 때 다원은 이제 크게 하이퍼랑 MD랑 그 다음에 스카이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선행이 좀 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2등급,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현상 유지시켜주는 반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결국에 씨름을 해서 열심히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적대를 올릴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반이에요. 제가 이제 스카이반으로 오픈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 중에 2등급을 받아낸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1등급도 저희 반에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픈을 했는데도 결국에 어떤 모종의 방법을 잘 잡고 약간 운대가 맞았을 때 학생이 1등급을 받아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관건은 현재 2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결국에 지금 현재 2등급은 내년에 되면 1등급이겠죠. 이게 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10% 안쪽으로 저는 항상 10%를 끊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이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모든 수학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숙제를 50에서 60개 정도만 줍니다. 회차당.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1년 내내 돌리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온 숙제를 무조건 클리닉 시간에 마무리시켜서 보내는 편이기도 하고 결국에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으로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관건이에요. 학생들이 제가 많이 한 얘기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에 잘해야 된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잘하는 방법에서 제가 결국에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잘하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중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정도 단계에 있을 거예요. 개념의 습득 이 정도. 거기서 막 배우고 있는데
뭔가 적용해 보려면 잘 안 되는 요런 현상에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고, 지금 요 단계에서 지금 머문머문하는 학생들이 있고, 제가 이것들을 좀 상세하게 개념 정리해서 적용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낮게 파편화된 개념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 요 동네에서 내신 성적 잘 따기 위해서는 요 단계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3, 4월에 제가 시험 직전 3, 4월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수학에서 얼추 성적을 내고, 그 성적대는 보통 10%쯤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존재한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방법이 존재해서 운이 막 이렇게 뭔가 잘 찍고 뭐 이래서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 경향상 대부분 99%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이행을 해서 수학적 사고력까지 키워 올려줘야 마지막 결국에 성적이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그래서 저희 반 목표 자체가 이 1등급, 내년에 1등급이죠. 이 10% 안쪽으로 제가 올려보는 게 가장 장기적인 이 핵심 반의 목표 프로젝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좋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미적분 1까지 제가 2바퀴 돌리고 끝을 보고 현행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상세하게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틀이 잡혀 있는 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선 보통 개념, 실력, 뭐 심화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뭐 지금 오픈하게 될 특강반은 요 실력 강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개념을 적용해 보는, 낮게 개념을 상세하게 익혀서 적용해 보는 조금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실제 내신 시험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제가 상세하게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 출제 요소를 가 나오면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를 하긴 이거는 이제 보통 내신 3월, 4월에 이루어진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월에 끝을 보고요. 얘는 이제 상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 수학 코어로 제가 특강 오픈을 할 때는 요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교재를 구성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앞에 상세하게 출제 요소를 다 기재를 해놓는데, 이건 제가 교과서를 뭐 컨트롤 CV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저는 문제를 보면 바로 접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재가 돼 있어요. 아이들이 필기를 잘 못해서 앞에서 개념 서술 다 진행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 뒤에 나오는 방정식이나 이런 거에서 잘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간의 연계가 되는 서술도 하면서 앞에서 결국에 문제 풀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엔 존재하지 않으나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리마크를 달고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너가 충분히 내신 기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조립하고 이런 거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모든 문제는 다 이 출제 요소를 점검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안내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난도를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를 설명하고 출제 요소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숙제로 나가는 문제인데요. 다 여기에서 했던 방식을 적용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난도 높은 문제까지도 풀어낼 수 있어요. 결국에 계속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요 퍼센티지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들을 제가 마련해주고 교재에 다 그런 것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들을 직접 풀어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요, 학생들이 모종의
단원 간에 어떤 개념의 사슬 구조가 조금 생기게 돼요. 결국에 공통 수학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2학년 올라가서 지수로그를 풀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이거 우리 했었다. 요거 요렇게 하면 결국에 수학 문제로 풀리게 되지. 이런 식으로 공통 수학에서 미적분 원까지 일어나는 이 개념 간의 사슬 구조가 2학년 때 결국에 확립이 되게 돼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순간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릴 텐데, 자, 제가 지금은 딱 3가지만 수업을 해요. 공통 수학에서요. 지금 5월 달에 특강반을 오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7월에 결국에 정규반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7월에는 선행반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적과 대수를 쭉 선행을 나가는데, 그 전에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마련해 준 게 5월 특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통 수학에서 지금 도형이 있고 함수가 있고 경우의 수 이 3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을 둘 건데, 저는 여기서 4번 수업을 할 거거든요. 얘는 5회고요. 얘는 4회, 얘는 3회입니다. 왜 이 3개를 수업하고 앞에 방정식, 부등식을 빼냐면, 방정식, 부등식은 얼추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수원수, 대수랑 미적의 선행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연계를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합성함수가 있고, 자, 역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역함수는 대칭성을 섞습니다. 그리고 도형에서 이 대칭성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대수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랑 그대로 연계가 돼요. 이 3가지를 잘 못하면요, 지수록을 절대 할 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합성함수에 대한 이 얘기를 정말 깊게 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길게 참 촘촘히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 이 합성함수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어렵게는 가장 핵심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잡지 않으면 일단 미적, 그 다음에 대수에 대한 선행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5월 달에 제가 잘 잡아놓고 쭉 선행으로 단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는 지금 확통이 수능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는 결국에 연계 자체가 확통이랑 쭉 될 거라서, 이 확통은 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11월, 12월에 주 1회로 한번 학생들에게 개념을 잘 정리하는 시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지금 코어로 잡아놓은 이 단어는 그냥 애들이 약해서 잡아놓은 게 아니라 수험수투에 대한 선행을 촘촘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밑작업 가장 중요한 3개 단어를 꼽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겨울방학에 가서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를 합니다. 이 3가지를 먼저 제가 5월달 특강으로 쭉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대수 실력,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미적분 원을 2바퀴를 돌려나가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다음에 공통수학 내신 대비로 넘어갈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밑작업이 되는 이 3가지를 5월 8일에 제가 개강을 할 거고, 총 12회에 거쳐서 도형 5회, 함수 4회,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 3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커리큘럼을 하고, 그 다음에 특강은 따로 제가 입반을 테스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수까지 1회 독한 정도의 학생이면 이제 누구나 특강을 수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랑 함께 그냥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그 다음에 공부라는 루틴이나 규율,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5월달에 예비적으로 다지는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대수 실력으로 개강을 할 때, 이때는 입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원수투까지 이제 다원에서 공통적으로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MD로 끊어서 가긴 할 건데, 이때 저랑 특강했던 반들의 학생은 뭐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 특강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입반 테스트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쭉 제가 끌고 가서 쭉 11월, 12월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로 가고요.
어쨌거나 지금 특강은 요 코어 단원에 대해서 다지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12회 동안, 즉 6주죠. 6주 동안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고 그 강의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컴팩트하게 하려고 말이 좀 빨랐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결국에 공통수학을 처리한 것은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틀을 보고 있고 그대로 이제 내년에 계획을 짜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집할 대상의 학생들은 목표는 1등급이죠. 결국에 이 애매한 선상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잡아 나가면서 앞으로 1년 즉 예비고1 학생들을 쭉 꾸려나갈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당규였습니다.